지금 호남권 전체를 놓고 보지 않더라도 전라남도만 놓고 보더라도 재생에너지가 지금 만들어지는 게 한 11기가 정도 되거든요. 호남권 전체,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주광역시, 제주까지 다 합해서 공장이라든지 뭐 아파트라든지 수요량이 한 6기가와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11기가를 만들고 있는데 6기가니까 넘쳐나지 않습니까? 이 전기가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그 선로가 에너지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4.5기가밖에 안 되거든요. 네. 수용량이. 네. 두 개를 더해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11기가에. 근데 이제 날씨가 좋거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출력이 올라가면 그때 이제 출력 제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껏 우리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네. 이게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예전부터 예측이 됐지만 심각하게 다가온 현상이 이제 작년부터 네. 피부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 재생에너지에도 적용됩니다. 발전 용량을 아무리 높여도 전력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인데요. 전라남도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이재명 정부의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력망 사업,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 또 에너지 고속도로가 그러한 계획들인데요. 이 계획을 현실성 있게 실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전력계통 분야 전문가이신 이순영 동신대 전기공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라디오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대면을 해서 의견을 밝히신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에 광주 타운홀 미팅 때 첫 번째 질문을 하셨다. 그만큼 이제 이 전라남도에서는 이 분야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 고속도로 또 전력망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일 텐데 어떤 질문 직접 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 질문할 기회를 받아서요. 영광으로 생각했고요. 그때 이제 전라남도가 평상시에 전라남도 에너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쭉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치 대통령께서 딱 찍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강주 전남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남해안 쪽이 재생에너지가 아주 풍부한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제안을 해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준비하고 있던 내용을 세 가지를 그때 설명드렸거든요. 첫 번째는 아리백 산단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순수한 재생에너지로 100%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 집적화 단지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전라남도가 그 호남 지방 전체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경상도의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충청도의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산업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네. 농업 중심이나 뭐 주로 이제 교육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서남해안 지역에 그렇게 많이 만들어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에 가는 것도 좀 지금은 좀 무리가 있으니 지산지 소형으로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아리백 산단,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많은 전기를 소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렇다면 한 인구 5만 도시 정도의 데이터 센터하고 정주 요건하고 교육 도시로서 한 5만 도시를 만들어준다면 전 세계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서 아리백 산단으로서 충분한 그 좋은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아리백 산단이라는 게 결국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고 뭐 PPA나 이런 방식들이 있을 수 있겠죠. 직접 공급해 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관련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는 이런 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리백 산단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아리백 산단은 물론 아리백 산단이 기업이 꼭 그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지역에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있으면서 거래 방식을 예를 들어서 REC를 구매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송전선로를 깔아야 된다든지 그럼요. 그런 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 기반 시설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재생에너지가 많이 있는 근처로
아리백 산단을 만들어서 그런 기업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네. 내용을 그러니까 결국 설명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이 아리백 산단 이게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네네. 핵심 정책 중에 하나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재생에너지 전기를 잘 공급해주고 네네. 또 그거를 수요자에게 직접 줄 수 있는 그런 망이 또 만들어져야 되고 네네. 또 그 전기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네. 공장이 같은 지역에 들어서는 그게 가장 유리하고 이게 좋다고 이제 삼위일체가 생각합니다. 되는 그런 네네. 산업단지를 이제 구상하시는 거죠. 그죠? 네네. 그렇게 제안을 드렸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바로 어떤 반응이셨습니까? 발표를 대통령. 그때 당시에는 옆에 전라남도 지사님이 계셔서 네. 지사님께서 바로 이제 마이크를 받아서 설명을 하셨는데 산업단지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 아리백 산단이나 데이터 센터로 연결되지 못하고 산업단지 이야기만 하다가 좀 아쉽게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이 교수님의 생각은 이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아리백이라는 것은 어떤 명시적인 규제라기보다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이렇게 시작되는 네. 이런 또 사실은 시장의 힘이죠. 사실은 시장이 강력하게 이 압박을 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것이 그런 어떤 새로운 시장 환경에 적응하려면 기업들이 좀 더 싸게 효과적으로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공급받기 위한 그런 산단이 좀 신개념 산단이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전남 지역에 왜냐하면 예. 전남 지역이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이 원활하니까 네. 이런 구상을 그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느낌이 좋았거든요. 근데 느낌이 이제 좀 더 얘기가 진전됐으면 좋았을 걸. 진전되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이 방송을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현재까지 정부의 여러 이제 언론을 통해서 네. 대통령께서 뭐 수석 비서관 회의라든지 또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런 에너지 관련된 재생에너지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게 이제 언론 보도가 좀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네. 실천을 해 가시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요.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백 산단이나 차세대 전력망이나 에너지 고속도로 뭐 이런 데이터 센터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거를 하려면은 망이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전력 개통이. 현실적으로는 그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돼 있거든요. 망을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국토의 여러 여건상 지금까지 보면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인데 지지난 정부라든지 좀 먼 정부에서부터 이걸 준비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굉장히 이야기는 많이 했고 그런 운동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정말 그렇게 많이 설치됐을 때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망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 목소리가 전달되지 못했던 네. 것들이 지금 현재의 망이 부족한 그런 상태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라남북도 네, 그렇습니다. 지역의 그러니까 망 부족에 따른 어떤 결국은 병목 현상이잖아요. 병목 현상입니다. 이런 일들이 현재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심각하죠. 심각합니까? 왜냐하면 전라남도가 지금 호남권 전체를 놓고 보지 않더라도 전라남도만 놓고 보더라도 재생에너지가 지금 만들어지는 게 한 11기가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남만 보면은 한 6.6기가 정도 되고요. 호남권은 한 11기가 정도 되는데 호남에서 사용하는 호남권 전체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주광역시, 제주까지 다 합해서 공장이라든지 뭐 아파트라든지 수요량이 한 6기가와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11기가를 만들고 있는데 6기가니까 넘쳐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기가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그 선로가 에너지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4.5기가밖에 안 되거든요. 네. 수용량이. 네. 그럼 두 개를 더해 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11기가에. 네. 근데 이제 날씨가 좋거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출력이 올라가면 그때 이제 출력 제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 기껏 우리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네. 이게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이미.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예전부터 예측이 됐지만
심각하게 다가온 현상이 이제 작년부터 네. 피부적으로 느끼게 된 부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또 교수님도 오늘 말씀해 주시지만 여러 군데서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대에 머무는 가장 최저의 수준의 나라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이런 식의 망 부족으로 하는 병목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 네. 아까운 전기가 사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유럽에 뭐 재생에너지 50%, 60% 덴마크 90% 이런 나라들은 미리 이걸 다 예견하고 망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해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망뿐만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전력 계통이 연계돼 있는 연계돼 부분까지 있죠. 굉장히 폭이 넓죠. 그러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중국하고 연계가 돼 있다면 그쪽이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나오면 그냥 보내고 보내놓고 수출하는 거죠. 부족하면은 또 가지고 오고. 음. 이게 이제 국가 간의 전력 계통이 연계지만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음. 옆에다 주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게 전력 계통의 유연성이 굉장히 좋아진데 우리는 섬이지 않습니까? 에너지 섬. 섬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재생 에너지가 우리 환경이라든지 시민 단체라든지 전문가들은 재생 에너지가 우리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계속했지만 한국전력공사라든지 정부라든지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재생 에너지 속도가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미처 못했던 아니, 것 이렇게 같은데. 느린데도 네. 이게 빠르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는. 저도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개통 얘기를 했는데 이 전문가들 주장을 때문에 하셨군요. 했는데 그 목소리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아, 누구 잘못이라기보다는 그거를 좀 체감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바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고 그 생각합니다. 아까 얼핏 지나가다 하면서 아리백 산단 말씀하시면서 네. 지산지소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 아리백 산단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산지소란 네, 개념이. 그렇습니다. 지산지소란 이야기는 이제 이 한자가 어떻게 되죠? 이제 지역에서 만든 네. 전기는 지역에서 소비하자라는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용어를 이제 갑자기 쓰게 됐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자성어에서 주로 쓰는 네. 영어 중에서 지산지소를 썼는데 가장 좋은 얘기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만든 전기는 내가 뭐 그 지역에서 사용하자.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는 네. 그런 개념인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아리백 산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만든 전기를 필요한 곳으로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권이 됐던 뭐 그런 필요한 그래요. 장소로. 근데 지산지소도 좋지만은 지역에서 쓰고 남은 전기를 보내야 되는데 개통, 전력망이 부족하니까 그것마저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무척 아쉬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이 확대된다는 의미는 결국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전력원이 갖는 그 분산 에너지로서의 특징,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원전이나 어떤 석탄화력과 같이 이렇게 집중형이 아닌 중앙 집중형이 아니고 이 분산형이잖아요. 네네네. 결국 이제 분산형이라는 건 결국 지역 중심으로 전기가 생산된다는 건데 네, 그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게 만들면 네, 사회 전체적으로는 훨씬 적은 비용을 들여서 네. 필요한 전기를 필요한 곳에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지산지소를 강조한 겁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또 고민하고 가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다 분산 에너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맞습니다. 분산 에너지인데 전라남도 신안과 같이 해상 풍력이 한 8.2기가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계획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3.2기가 집적화 단지가 되고 이거를 전력 개통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그게 분산 더 이상 에너지가 분산이 아니라 아니군요. 중앙 집중형이거든요. 그렇군요. 원자력 발전소가 8.2기가면 뭐 이용률 이렇게 하면 한 그렇죠. 4개 정도 이상은 될 텐데 네. 원자력 4개가 있는 게 그게 분산형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재생 에너지 그 자체는 분산 에너지로서의 우리가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맞는 얘기지만 그 전력 개통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그게 또 중앙 집중식이거든요. 훨씬 이렇게 대단히 전기가 재생에너지 그렇습니다. 단지 즉 계획 입지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전기가 나온다 이런 의미군요. 그래서 지산지소가 못 되고 굉장히 많은 전기가 그 지역에서 만들어지니까 쓰고 넘치는 거를 수도권이나 다른 쪽에서 폐생이 아니라 개방형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최대한 지역에서 사용하고 남는 것을 전국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결국 이 질문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또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 기간 중에 에너지 고속도로 이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네네. 지금도 아마 정부 이제 새 정부에서 그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이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말을 그냥 일반인이 딱 들으면 아마 뭐 호남 고속도로, 예. 경부 고속도로 이런 거 생각할 것 같아요. 네네네. 결국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고속도로가 닿기는 네, 이제 네. 이런 거가 딱 퍼뜩 이미지상으로 떠오르는데 제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아리백 산단이라든지 또 지산지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에너지 고속도로가 그런 어떤 취지, 그러니까 네. 모든 전력망이 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네네. 서울로 향하는 이거를 의도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사실 보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에너지 네. 고속도로는 대동맥이 있고 조그만 10핏줄이 있듯이 대동맥은 에너지 고속도로가 되고 차세대 전력망이나 더 좁게 얘기하면은 지역에서 만든 것들이 바로 만든 그러니까 전기가 마이크로한 어떤, 그렇죠. 어떤 세부적인 그런 네네. 그리드. 직접 연결해서 보낼 수 있도록 전체 계통을 묶어서 우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새 정부가 그걸 좀 이해하고 있다고 느낀 게 네. 대통령께서 한 번은 수석 비서관 회의인가요? 뭐 아니면 국무회의인가에서 네. 에너지 고속도로는 촘촘한 전력망을 그렇습니다. 전국에 까는 거다 이런 네. 표현을 썼어요. 네네. 그게 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에너지 고속도로의 본래 취지에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에 맞는 그러한 네. 전력망 구축 전략이다 이렇게 예, 예.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중간에 지산지소형 에너지 순환도로라고 용어를 에너지 더 하나 순환도로. 붙여줬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 있고 도시간에 순환도로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고 그러듯이 지산지소형 에너지 순환도로라는 얘기를 좀 에너지 고속도로에다가 붙여주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좋은 있습니다. 표현이네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돼야 네. 전력망이 촘촘하게 잘 깔려지면서 저는 고속도로란 말이 주는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빠르게 네, 정확하게 보낸다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이제 그거를 한 3년 전인가요? 그 제안을 할 때는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개념을 전력망만 가는 게 아니고 통신망이라든지 가스, 이제 미래에는 수소 만들어서 수소 밸류체인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소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명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90년도 후반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통신망 구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인프라를. 그래서 우리가 현재 ICT라든지 지금 통신의 강국이 돼 있듯이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인 에너지 고속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방향은 아주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워낙에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살고 네. 또 특히 경기도 같은 지역에는 뭐 인천도 그렇습니다. 많은 이 기업들이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은 지금 보기에 정부에서 자 전기는 그러면 남쪽에서 만들어진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호남 지역이 됐든 또 영남권도 지금 많이 그 만들고 울산에 있습니다. 또 그 앞에 부유식도, 부유식도 예, 해상풍력도 있고요. 이런 계획이 전기를 많이 돼 만들어서 결국은 산업 단지 네. 또 기업의 어떤 입지는 수도권 하게 될 테니까 그 네. 전기를 수도권까지 다 끌어오자. 네. 끌어오기 위한 전력망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일부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어떤 그림 이건 어떻게 결국 보십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오해를 좀 풀어야 되는데요. 네. 우선 수도권의 전기가 지금 우리나라 전기의 거의 뭐 한 50% 정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 40기가 정도가 수도권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100기가 정도 되는데요. 네. 40기가 정도를 쓰고 있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또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용인의 반도체 영인 공장, 반도체가 어마어마한 전기를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죠. 거기가 한 9기가 내지 10기가 정도 필요한 거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야. 그러면 지금 그 호남에서 쓰고 있는 6기가보다도 훨씬 많은 전기를 그런 전기를 용인의 이른바 반도체 클러스터 네, 하나에서 다 쓰게 된다.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기가 더군다나 거기에는 재생에너지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리백 핵심 아니에요, 반도체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남부 지방에서 또는 경상도 쪽에서 오는 전기를 다 써야 되는데
그게 에너지 고속도로 그야말로 큰 송전망을 구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지금 송전망 구축은 2038년까지 11차 전기본이 있고요. 11차 송배전 변전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2038년까지 72조 8천억을 들여서 해저 케이블로 약 8기가와트 정도 보내고 그럼 그 해저 케이블은 서해안입니까? 그렇습니다. 서해안 HVDC로 음, 2기가짜리 네 라인으로 해서 약 8개 정도, 8기가 정도 까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육상으로 뭐 강원도라든지 뭐 경상도라든지 전라남도에서 쭉 올라가는 게 한 20기가 정도를 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상에서 또 추가로. 그렇습니다. 근데 네. 저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계획은 그렇게 나왔지만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038년까지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었을 때 네. 어떤 국가의 이러한 산업 입지 전략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예, 거의 72조, 73조 들어가니까 그 돈도 어휴, 돈이지만 28기가가 수도권으로 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그 송전선로라든지 철탑이라든지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이게 그럼 병행해서 가야 또 이게 되는데 육지에서는 그만큼 또 주민들과의 갈등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예, 우리가 예, 밀양이나 이런 데서 그걸 보지 않았습니까?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음, 전력망 특별법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민 수용성은 아무리 법이 그렇죠. 만들어졌어도 그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완화 네. 더 나가면 극복,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까 말씀하신 지산지 지산지소, 소형, 아리백 아리백 산단을 산단과 같은 지역으로 좀 것이 분산해서 저도 자체소화하는 그런 것이 것이 단순히 어떤 에너지와 산업 입지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 이게 지역 균형,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너무 지나친 수도권 네. 중심의 인구 발전 소멸 전략, 뭐 인구 이런 거. 소멸. 우리는 대한민국이 현재 네. 겪고 있는 그 크게 보면 지역 소멸 위기와 인구 소멸 네. 위기 이 두 가지인데요.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이거를 방안이 좀 하나. 어떤 해결의 단초를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그렇습니다. 길이 될 수 예, 있지 예.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께서도 전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음, 이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앞으로 더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냐는 에너지 고속도로도 꾸준히 물론 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아무리 전기를 음, 아리백 산단을 만들더라도 그게 넘쳐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또 필요한 것에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전력 개통 외에 국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꾸준히 그거는 전력 개통은 개통대로 혹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 수도권 지역의 이런 입지, 산업 입지 이런 걸 좀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네, 네, 아니 우리는 현재 정부 계획은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빨리 좀 전력 공급을 해야 되니까 네, 가스 화력을 하겠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리백하고는 직접 아주 충돌되고 그렇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하고도 충돌되는 네, 건데 네, 그럼 그걸 안 한다고 했을 때 현재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에 입지하는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를 수도권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재생에너지 네, 주로 태양광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네, 네. 경기도 지역에 이걸로 충분히 공급 가능합니까? 턱없이 부족하죠. 턱없이 부족하다. 뭐몇 아, 몇 10%도 못하죠. 안 됩니까? 네, 그래서 아, 물론 인천 쪽에 이제 인천 앞바다에 해상 풍력도 계획하고 있지만 그 풍력 발전기나 재생에너지로 반도체 공장에 100% 전기를 공급을 못하는 이유가 태양광 발전은 하루에 한 3.6시간에서 4시간 정도밖에 우리나라는 발전을 그래요. 못하고 있고 풍력도 한 25 내지 30% 정도밖에 이용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력 품질이 굉장히 간헐성이지 않습니까? 이걸 전부 ESS라든지 저장 장치에 담아서 굉장히 품질을 좋게 해서 반도체 공장에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다음에 안정적인 이제 전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굉장한 많은 돈이 들어가고 기술이 음, 들어갑니다. 그래서 LNG 발전소를 그 근처에 설치를 해서 우선 이제 공급을 해서 점차적으로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런 경우라면 그 지역으로 좀 반도체 공장을 분산 배치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네, 뭐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뭐 비행기 타고 가는 넓은 지역도 아니고 네, 뭐 길어봐야 한 그래요. 2시간 이내에 도착하는 거를 뭐 그걸 좀 멀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그 생각 고정관념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지방으로 보내서 기업도 좋고 지역도 살리고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그 사회 인프라도
그렇게 많이 투자할 수 없고 투자할 필요도 없고 이런 것들이 저는 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교수님은 갖습니다. 물론 전력 개통 전문가시지만 네. 전체적으로 이런 앞으로는 모든 에너지 수요가 다 전력화로 가지 않습니까? 이건 뭐 네네네. 분명한 길인데요. 우리가 네네. 부인할 수 없는 그렇게 봤을 때는 산업 입지 또 어떤 국가 발전 전략에 있어서도 수도권의 모든 공장이 입지하는 길보다는 지역에 네네. 그 재생에너지로 공급되는 그런 지역에 이 기업체가 또 공장이 입지하는 것이 네.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또 그렇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굉장히 네. 그런 첩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네요.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음. 재생에너지를 거래하는데 원사이트 거래가 있고요. 오프사이트 거래가 있습니다. 원사이트는 내 지역에서 바로 내 공장 지붕이라든지 내 사이트 안에서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고, 오프사이트는 위치에 어디가 있던 전라남도에 있던 뭐 경상도에 있던 그 REC 구매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구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거겠지 그 지역의 이산화탄소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거래하는 방법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까지 개통이 와야 되거든요. 송전망이. 그다음에 망 이용료를 내야 되고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전망을 깔기 위해서 72조라는 돈을 들여야 되고 또 사회적 그 주민 수용성의 문제가 있고 그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이제 오프사이트 거리가 있을 망정 그 지역으로 바로 옮겨주는 것이 네. 국가적으로나 뭐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고 그렇게 볼 수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망 건설 투자비, 유지 네네. 관리비는 누가 내야 됩니까? 이게 그렇죠. 기업들이 내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기업들이 예, 이런 생각이 내거나 드네요, 당장에. 네네. 그러면 그에 따른 굉장히 원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저는 정부나 기업에서 좀 더 생각을 앞으로 국가 전체적인 발전 전략과 관련해서 산업 입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그 기후 에너지부 만들겠다. 지금 한 두 네네. 달째 이러고 있는데요. 네. 교수님의 해안을 하나 제공해 주십시오. 아, 어떻게 하는 게 저는 좋겠습니까? 기후에너지부는 적극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좀 이제 전력계통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에너지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기후에너지, 환경 이런 부분을 한 번에 봐야 되는 뭐 국가적인 그런 시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후에너지부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기후에너지부에서 우선은 기후에너지부가 우리 이재명 정부 출범 5년 동안에 해야 할 일은 재생에너지를 얼마만큼 많이 설치하고 그걸 망을 잘 연결해서 아리백산단이나 이런 기업하고 어떻게 연결해 주느냐가 제 1순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부 자체에서 해야 할 일은 수없이 많겠지만 우선 과제는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 확산, 두 번째는 망 건설과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냐가 지금 가장 우리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후에너지부의 역할이 다 있지만 그 해야 할 역할들이 중요하지만 뭐 환경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역량을 다 모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네. 갖습니다. 예, 이순영 동신대학교 교수님의 이러한 해안이 좀 정부 정책에 많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